뭐 김용민 브리핑이 무슨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곳은 아니고 또 연예계의 이슈를 갖고 논평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이 뭐죠? 강희진구. 민희진 씨인데 강희진구라고 제가 했습니다. 강진구 씨하고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라고 방시혁 씨 쪽에서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민희진 씨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방시혁 씨가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민희진 씨 기자회견은 뭐 YTN만 보더라도 5만이 넘어가던데 동접자가. 이준석 간담회는 SBS 기준으로 610명 고작 그 정도 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기자간담회를 열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았고요. 일단 오늘 기자회견 직전에 방시혁 씨의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착수 나흘만인데 혐의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하이브는 배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도 공개했어요. 어도어 측,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대표로 있는 어도어 측의 노트북을 회수해 갔죠. 회사 물품이니까. 예. 가서 포렌직을 해봤더니 경영권 탈취 계획과 뉴진스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내용, 그리고 외부 투자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배임이죠. 이게 모두 다 사실이라면은. 자, 그래서 뉴진스의 계약 해지 방법을 논의하고 하이브를 공격할 문건을 만들었다는 그런 진술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포렌직한 노트북 외에도 다른 진술 증거를 통해서 이 민희진 씨의 배임 혐의를 찾아냈다라고 하이브가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이죠. 말하자면 경영권 탈취, 그러니까 뉴진스를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독립하려고 했던 이 모든 그런 구상과 아이디어가 민희진 씨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예. 자, 경영권 탈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실행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이브는 보고 있는데, 민희진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그런 적 없다, 어떠한 그런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연예계 쪽에도 좀 어느 정도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예, 정보 소통 창구가 있는데 연예계의 전반적인 기류는 민희진 대표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앞으로 민희진 대표는 주변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과거 동료, 지인들의 이런 평판, 이것과도 맞서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를 이제 민희진 씨 혼자 다 키운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로가 물론 있죠. 기획사 대표니까. 근데 모든 공로를 다 가져갈 정도로 뉴진스 탄생의 민희진 씨의 역할이 압도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BTS를 성공한 방시혁 대표의 하이브인데, 하이브가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뉴진스를 내놓았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BTS 후광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것만 해도 그렇지만은 하여간 오늘의 뉴진스, 제가 참 좋아하는 뉴진스인데, 뉴진스 탄생에 있어서 민희진 씨가 거의 사유화할 만큼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 사람이 SM에도 있었잖아요. 이수만 씨가 오너였던, 여기서는 비주얼 앤 아트 디렉터,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사실상 사무직 노동자였는데 소녀시대가 이제 결성이 되고 그룹 이름이 정해지자마자 이수만 회장한테 이 민희진 씨가 찾아가서 직접 이미지 맵을 만들어서 어떤 소녀여야 하는지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이후에 차차 영역을 넓혀가서 나중에는 비주얼 디렉터라는 직함을 가졌고, 거듭 승진해서 SM의 아트 디렉트 총괄 이사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예계의 평가는 비주얼 디렉터 그 이상의 공로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소녀시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비주얼적인 측면, 비주얼 디렉터로서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수행한 것 말고 나머지 영역에서의 소녀시대의 성과를 민희진 씨가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소녀시대를 혼자 다 끼운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희진 씨가 소녀시대 키웠다, 뉴진스 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모든 공로와 찬사를 다 한 몸에 얻기에는 과도하다는 거죠. 과도하다는 거예요. 오버라는 거예요. 오버. 예. 자, 오늘 그 거침없는 욕설도 보였단 말이죠. 사실상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민희진 씨를 처음 봤을 분들한테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시발 새끼란 말도 하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었나? 지금 사실은 본인에 대한 그런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럴 때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데, 하여튼 태도를 갖고 저는 사람을 평판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모습은 많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해명, 변명, 사과의 그 문학을 나름대로 좀 연구도 하고 어떤 것이 좋은 효과적인 그런 방식인지도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만 얘기하자면 사과, 변명, 해명, 이거는요 아주 짧을수록 중요합니다. 아주 짧을수록 좋습니다. 예, 너무 길면요 2시간 15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뭐가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인지도 분간이 안 될 뿐더러 정말 2시간 15분이 얼마나 깁니까? 이때 나왔던 격한 발언, 격한 태도만 사람들이 기억할 뿐이에요. 이 씨발 새끼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민희진 씨가 무슨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겠어요? 자, 가장 짧은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사과를 한다, 해명을 한다, 그럴 때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주 깔끔하게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걸 언급하지 않는다든지 중요한 사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쌩깐다든지 이러면은 안 하는 일만 못해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그 변호인 2명을 대동했더만요. 변호인들이 경영권 찬탈로 엮이면 대단히 불행해진다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씨가 마이크 잡고 자신은 경영권 찬탈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경영권 찬탈은요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힘과 같은 돈을 갖는다면 사실 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있다는 건 뭡니까? 약자, 빈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법은 경영권을 탈취당한 약자를 위해 있습니다. 민희진 씨는 그래서 경영권 찬탈이 대단히 무서운 범죄임을 알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권 탈취 의도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처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강희진구라고 했습니다. 열린공감TV 경영권을 찬탈하려던 강진구 씨와 방시혁 씨의 자회사를 찬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희진 씨를 합친 게 바로 강희진구입니다. 민희진 씨는 이제 법정에서 그 경영권 탈취 의도가 있냐 없냐 이걸로 다툴 것입니다. 본인은 없다라고 주장하겠지요. 자, 그런데 강진구 씨는 어떻습니까? 그 신주 발행을 해서 탈취를 시도했고 결국 법원 판단으로 모든 것이 다 부정당했습니다. 무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법인에서 쫓겨났지요. 그 사이에 그 경영권을 장악하던 시기, 불법적으로 장악하던 시기에 썼던 법인돈, 흥청망청 썼지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열린공감TV 이제 경영권을 회복한 정천수 대주주가 회계감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민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강진구 씨 등에게. 강진구 씨, 그도 경영권 찬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신주 발행이 유효하다라면서 법정에서 다퉜던 것이죠. 물론 다 졌지만.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정천수 대주주, 당신이 나한테 지분을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지분을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소송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소송에서 이기면 김용민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정천수 대주주 편에 섰다고. 무슨 수로 천벌을 내려? 나는 소송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하여튼 대단히 웃긴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소송은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나왔는데 또 졌습니다. 4월 18일에 나왔어요.
그것도 졌어. 그리고 대표이사회에서 강진구를 해임한 건을 두고 같은 편인 박대용 씨가 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강진구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 결정을 무효화해달라. 이런 가처분을 냈는데 그것도 역시 졌습니다. 다 졌어요. 지금까지 그 강진구 일당하고 정천수 대주주가 붙었던 소송이 한 16건이 있었는데 빵 대 16. 네, 강진구가 빵이고 정천수가 16이었다고 합니다. 다 이겼다는 거죠. 예. 소송의 실효성이 없어서 중도에 소송을 포기한 거. 그걸 두고 강진구 일당은 그건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소송 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무슨 자기들이 이긴 거라고 하는 건지 참 괴상한 그런 논리 구조예요. 두뇌 구조예요. 자, 강진구 씨는 경영권 찬탈과 관련해 그 의도를 명징하게 드러냈고 실제로 부당하게 경영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제 참혹한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진구 씨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동안 열린공감TV 법인에게 했던 일들 이제 정산할 시간이 돌아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뺑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그 변호사님한테 이 열린공감TV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변호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지금 대략 배임 규모가 5억 이상 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5억 이상이면은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5억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 이미 그 2주 전에 보니까 그 열린공감TV 법인에서 고소한 업무방해 등 혐의와 또 예전에 고소했던 이 배임 혐의 같은 경우 현재 송치된 상태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곧 이어질 이 5억 이상 배임 아마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경법을 통합 정산하면은 3년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다. 징역 3년 플러스 알파. 물론 이거는 형사의 하나고요. 민사는 전혀 다른 트랙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하이브 사태와 열린공감 사태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제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한쪽은 경영권 탈취를 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경영권 탈취를 실행에 옮겼고요. 그렇게 해서 민사 소송에서 다 졌고요. 예, 민형사 소송을 또 이제 되치기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같지 않지요. 게다가 민희진 씨는 방시혁 씨가 만든 자회사의 지분의 20%를 갖고 있었지만은 법인을 탈취할 당시에 강진구 씨의 열린공감 지분은 0%였습니다. 나중에 최영민 씨가 49%를 가진 최영민 씨가 자기 지분 일부를 떼어준 것 같더만요. 근데 민희진 씨와는 많이 다른 것이죠. 자, 많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진구 씨는 더욱 위험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제가 경향신문 유튜브 방송에 나갑니다. 경향신문의 어떤 시국을 보는 논조와 저의 논조가 많이 다르지요. 근데도 불러주셨어요. 그거 참 특이하다. 나를 부를 수도 있는 경향신문이네. 이렇게 의아하고 그래서 뭐 제 생각과 조금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원래 했던 얘기를 계속 거기 나가서도 하고 있어요. 석 달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경향신문 저널리스트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출입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강진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분들은 강진구의 가장 큰 문제로 확증 편향을 들더군요.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으면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딱히 없으면서도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도 끝까지 그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확증 편향이죠. 강진구 씨가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자인데 서울대 출신인데 설마 틀리겠어? 이런 심리 구조는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담동 술자리 이렇다 할 증거도 없는 가운데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송치된 거 아닙니까? 경찰에 의해서 송치된 거 아니에요? 민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여전히 그 일이 실제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세창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라도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딴 데 가서는 또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가 진심입니까, 강진구 씨? 그 아마 법정 가서 한 얘기는 내가 뭐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언론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면피하려고 하고 그래놓고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고 아니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첼리스트 입만 바라보고 있는, 본인도 그랬잖아요. 첼리스트 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첼리스트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뭐예요? 첼리스트 괴롭히는 거 밖에 더 있었어요? 첼리스트 입만 바라보는 거 밖에 더 있었어요? 이런 저널리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널리즘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건 그거대로, 경영권 탈취는 경영권 탈취대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말이죠. 강진구 씨를 거의 뭐 교주처럼 떠받드는 분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다 아멘 아멘 화답하는 이런 분들, 제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제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가스라이팅 전문가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징후가 보여요. 그쪽에 줄 서신 분들 정말 염려가 됩니다. 물론 뭐 강진구 씨가 처벌을 받고 뭐 거액의 배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다시는 거론 안 하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공론의 장을 더럽힌 책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 평정심 찾으시고 이성을 회복하시고 이제 강진구 씨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김용민이가 하는 얘기도 다 옳을 순 없겠죠. 저의 말도 있는 그대로 믿지 마시고 시시비비를 가리시면 좋겠습니다. 강진구 씨는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가 빨리 정신 차리고 정상적 사고를 하면서 이성과 상식의 세계에서 그 일원으로서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민수님, 김용민이가 변희재한테 그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뭔 그런 개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언제 변희재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죠. 그 변희재 씨하고 윤석열 타도까지 함께 한다고. 그쪽 나름대로 보수 쪽에서 자기 그 진지를 구축해왔던 사람이고, 저는 저대로 또 이 진보 진영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인데 시너지를 내서 윤석열을 끌어내자. 사실 그 7월이었죠. 2022년 7월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2달 지나서 그때부터 그 떼약볕에서 윤석열 타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나중에 윤석열이가 무너지면 무슨 뭐 내가 선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윤석열 2달 만에 타도하자 이 목소리가 나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용기를 얻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래도 두 사람이 나서니까 뜻 모아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도 나섰고, 그렇게 해서 한 9월 10월부터는 윤석열은 뭐 사과하라 각성하라, 이게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 구호로 바뀌었어요. 그런 어떤 선봉대에 서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화살을 맞거든요. 그 화살을 회피하지 않고 나선 겁니다. 뭐 무슨 공치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요. 내가 변희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변희재 씨가 얘기하는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혹은 세월호 참사 관련한 문제 동의합니까? 절대 동의 안 해요. 그 시국관은 그 시국관대로 뭐 그래 뭐 그렇게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우리의 공동 목표는 윤석열 퇴진이니까. 거기 보수 단체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을 어마어마하게 혐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갔던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타도를 전 국민적 구호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요? 내가 가스라이팅 전문가인데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변희재 씨 싫어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싫어하는 분들한테 싫어하지 말고 변희재 좋아해달라 한마디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차이, 그런 평판 다 그대로 두고 윤석열 타도까지 함께 가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변희재 씨가 어떤 그 협력과 연대의 어떤 기본 전제가 그래도 서로에 대한 비난은 좀 자제하는 건데,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이동영 작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욕설을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함께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변희재 씨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뭐 함께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데 변희재 씨 보고 너 이재명을 좋아해, 그런 전제로 같이 연대할 수는 없잖아요. 대선 때는 각자 자기가 길을 갈 텐데 윤석열이를 타도하고, 변희재는 왜 이재명을 욕하죠? 우리는 이재명을 좋아하지만 변희재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런 보수 쪽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0.73%포인트 차로 졌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보수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석열 타도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손잡을 마음으로 함께 연대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JK
작작 좀 하라고. 당신네들 때문에 이동영 작가가 학을 떼고 떠난 거 아니냐. 아이고 존나 미안하네요. 존나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뭐 이동영 비난하자고 변희재하고 손잡았습니까? 개소리를 하고 있어. 오지마. 가.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변희재 씨는 소나무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기를 총선에 그 어떤 뭐 출마를 한다든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나무당이라는 당에 기호 2번으로 이제 비례 2번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윤석열 타도운동 벌여왔던 게 총선에서 빼지달려고 그랬던 것인가? 2번이면은 잘하면 당선될 수도 있는 그런 순번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 세상을 다 가져라님 5만 원 보내시면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이 막아야지. 예,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윤석열 타도라면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타도시킬 때까지는 연대할 수 있다고 봐요. 타도시킨 다음 그 다음에는 각자 자기가 길 가는 거죠. 그 이후에도 변희재 씨가 지지하는 최대집 회장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오매불망, 초지일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권해야만 이 나라의 많은 난맥상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 이전까지는 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심정으로 윤석열 타도 세력과 손잡을 마음이 있습니다.